국내 시장 정보 회의를 또 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뭐부터 할까요? 미국 기후 얘기부터 해야 되나요? 아침에 뭐 웃으면서 출발을 하는데, 자, 일단은 뭔가 눈치들을 좀 보고 있죠. 무슨 재료들을 기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쉬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쉰다. 네. 그래서 이제 3,200이라고 한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또 큰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장중에 나왔던 거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네. 삼성전자 반도체 팹이 이제 정전으로 셧다운됐다. 네. 뭐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곱씹어 보면은 몇 가지 디테일한 사항들이 있긴 있죠. 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이어가려고 했더니 바로 붙여놨네요. 네. 차량용 반도체. 자, 소문 얘기부터 해볼까요? 차량용 반도체. 어쨌거나 네.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네.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지만, 텍사스 오스틴면은 시스템 LSI, 비메모리 네. 반도체일 거고,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도 그 차량용 반도체가 매출이 전반적으로 크진 않아요. 매출이. 네, 크진 않은데 화요일 날 일발장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바이든이 콕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큰 줄기에서 일단 주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이고, 근데 시스템 반도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뭐 스마트카니 전기차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목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지금 자동차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네. 차량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뭐 디램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에서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인 비메모리에 넘어갔다가 이제 차량 반도체에 계속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네. 현재 뭐 보편적으로는 대략 한 50개, 네. 50여 가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 뭐 49개는 공급이 되고 한 개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한 개 빼고 만든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쵸. 50개가 다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어느 네. 게 부족이 날지 모르니까. 근데 그 하나가 제일 중요한 칩이라서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또. 그렇죠. 생명과 직관되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도 줄고 네. 공장들도 멈추고 감산을 하고 네. 이런 현상들인데, 뭐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게 이제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분명히 되겠죠. 네네. 뭐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예. 완성차 업체들은 앞으로 IT 업체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예전에는 엔진 계란만 없으면은 원활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서라운드 뷰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 제어 장치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 제어 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한 차량은 반도체가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결함이 나타나게 되면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 최근에 뭐 유튜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G80인지 GV80이었던 전자 제어 장치 오류가 발생되는 것들이 여기서 기반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차량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뭐 긍정적인 어떤 얘기, 그리고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얘기, 그리고 수혜주 이런 부분들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화요일 뭐 일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든이 그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예고를 한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8인치 파운드리 시장 공급량 부족이 일단 원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8인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PMIC, 그리고 차량 반도체 MCU, 이 MCU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칩이 가장 중요한 칩 그 열쇠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다스 프로세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MCU 칩 여기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ECU라고 했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ECU가 엔진만 제어를 담당했었는데, 이제는 차량이 좀 진화를 하다 보니까 엔진뿐만 아니라 전자 제어 장치 여러 가지 제어 장치들 전부 제어하는 칩이 이제 MCU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MCU에서 오류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시동도 안 걸리고요, 차가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칩을 생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자동차 생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8인치 파운드 시장 공급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2인치 공정으로 가든지 8인치 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12인치 공정 같은 경우는 채산성이 안 맞다 그럽니다. 네. 그러면은 또 8인치에 계속 가려고 하면은 증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두에도 뭐 뚝딱 말씀드렸지만은 증설해가지고 바로 생산할 네. 수 있는 게 결코 아니고 최소 1년.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뭐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전체 시스템 반도체 매출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입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증설하기에는 또 생산하는 반도체 입장에서는 회사들이 리스크가 큰 거죠. 예, 딜레마에 좀 빠져 지금이야 있거든요. 부족해갖고 뭐 증설해가지고 공급을 네네. 막 충전해주면 수익성이 올라오겠지만 그렇죠. 나중에 돼가지고 또 어떤 환경이 변해서 공급 과잉이 돼버리면 네네. 이게 이제 부담이 돌에 독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반도체 업체들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필요하고 또 안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거리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행정조사 일단 그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어떤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네. 그 장기 전략 개발이라든지 공급망 검토 수행 등 공급망 검토 수행과 같은 어떤 잠재적인 의뢰 그 에러점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조사가 좀 진행될 예정인데 행정명령이 발효가 되게 되면은 100일 동안 밸류체인들, 반도체 회사를 중심해서 일단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네. 거기 어떤 부분을 보냐면 딱 두 가지를 볼 건데 일단 자금 여력이 충분해서 증설이 가능한지 여부가 이게 1차 검토 부분들이고요. 그두 번째 검토할 부분들이 주력 제품 부분,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그 세계적인 어떤 점유율이 높은 회사인지, 그러니까 일단 독점하는 회사면 더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이 두 가지에 부합하게 되면은 아마 자금적인 지원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 반도체 회사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특화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겠죠.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유하게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해외 쪽 서학 개미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 많은 회사 그리고 이제 국내 쪽 수혜 업체를 좀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그 해외 쪽으로 보게 되면 MPX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세계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점유율이 이 회사도 텍사스 어스틴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도 셧다운이 됐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량용 반도체 점유율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전체 매출의 15%가 또 안 넘어가요. 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성전자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지만은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전반적인 매출이 상당히 크고 시스템 반도체 매출이 크지 않은 것처럼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스템 반도체 여러 가지 만들고 있지만은 차량용 반도체 15%밖에 안 된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차량 반도체 시장이 커지겠지만은 이 부분을 공격적으로 증설할 만큼 아직까지 점유율이라든지 시장 파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관련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네. 제가 만약에 주식을 산다면 저는 미국 회사인 얼라이드 머티리얼스 AMS 네. 사겠어요. 아, 네, 왜냐면 그 회사는 지금 뭐 증착 장비에서는 뭐 거의 뭐 월드와이드 네네. 1위니까 뭐 리퍼 제품들도 네. 팔거든요. 네,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뭐 다시 조립해가지고 하는 네. 그 직접 그 시장을 뛰어들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얼라이드 머티리얼스. 어저께 그래서 해외 쪽에 레미스터라든지 마이코텔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기업들까지 아주 리스트 한 10개 뽑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3개를 뽑았는데 교집합이 안 되네요. 아 그래요? 일단 저는 그 NXP 반도체 그리고 ASMR 그리고 엔비디아 요 3개를 꼽았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그 MPX 반도체 같은 경우 나스닥에 NXPI 이렇게 좀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 회사 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점유율이 1위이기 때문에 꼽았고요. 그리고 ASMR 같은 경우에는 기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증착하고 시각 공정이 중요한데 시스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노광 공정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네. 이 회사가 노광 장비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비 하나가 수천억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이 회사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MCU 칩을 말씀드렸잖아요. MCU 말씀드렸는데 이 그 아다스 프로세스를 연산을 수행하는 반도체 칩을 지금 인텔의 댄버튼 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4세대, 5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자비의 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비의 칩보다 성능이 또 7배 더 좋은 올인이라는 칩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엔비디아라든지 ASMR, NXPI 이거를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전혀 생각 못했네요. 아니요 그냥 저의 네. 뇌피셜 근데 언뜻 떠오르는 생각 네. 네, 이런 것도 이 세 회사가 왜냐하면 국내에도 네. 이제 그 중고 장비 네네. 반도체의 8인치 웨이퍼 네. 때문에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12인치 웨이퍼에서 네. 생산하기는 채산성이 안 모호한 맞아요. 네. 부분이 있고 워낙 공급이 다니다 보니까 12인치 장비들을 궁여지책으로 쓰기도 한다고 하는데 네.
결국에는 8인치 장비들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고 장비 시장이 또 있고 네. 그래서 우리 그 기업을 또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장비를 좀 네. 많이 수요가 이제 말씀한 행정명령이라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네. 증설의 개념으로 간다면은 네네. 그래서 그래서 생각이 그냥 3+1 하시죠. 그럼 그래도 되고요. 네. 오늘 뭐다 미국 주식만 얘기해갖고 뭐 일단 요건 서두. 네, 그리고 이제 서두. 국내 기업들을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국내 쪽을 보시면 뭐 텔레칩스라든지 뭐 텔레칩스. SMI 반도체라든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연관성이 있지만 많이 안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해성 DS 해성 DS. 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MPX 반도체에 차량용 반도체용 리드 프레임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린카라는 업체와 AI 사고 분석 솔루션에 대해서 MOU를 체결을 했고, 그리고 드림텍이라는 GI 매틱스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서 요 AI 관련된 회사들에서 자회사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 DS, 유니캐스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론이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전장용 반도체에 대해서 90%가량을 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회사인 GPI를 통해서 LG화학의 디게싱 장비를 이제 주요 구조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부각이 안 된 종목들 중에서 코아시아하고 에이드칩스가 있는데,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회사가 독일 완성차 회사, 어떤 회사인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그 독일 완성차 회사에 납품할 반도체 과제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됐을 때 뭐 시스템 반도체는 너무나 당연히 부각이 되겠지만은 차량용 반도체까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 코아시아 뭐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NCN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자율주행 필수 카메라 기술인 ISP, 그 HD 기술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자회사 베이다스를 통해서 중국의 전장기업과 AI 적용 자율주차 보조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계약 소식을 통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차량 반도체 부분에서 부각이 된다라면 NCN이라는 종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하우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성 DS, 유니캐스트, 유니트론텍, 코아시아, 에디칩스, NCN, 아이텍 이렇게 일곱 종목 좀 말씀드렸는데 또 유튜브 채널에 또 꼬박 찍어달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그렇죠. 같은데. 뭐 약간 압축을 네.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죠. 물론 그래서 지금 찍기가 저도 상당히 좀 다 지금 괜찮은 내용만 보면 다 괜찮은 회사라서 또 찍기가 좀 난감한데, 여기서 뭘 찍어야 될지 참, 이게 지금 화요일 날 그 뭐지 대창하고 이구산업을 찍어가지고 갔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상한가를 기록해서 어제 전화 연결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시간에 제가 지금 회사 출근 시간에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데. 안타까운. 그래서 이게 계속 맞으니까 더 부담스러워요. 지금 찍었는데 가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NXP하고 연관해서 해성 DS하고 코아시아, 에디칩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가야 된다는 부담이 또 발생되고. 그런 부담을 너무 갖지는 마세요. 물론 네. 딱 찍어서 네. 화끈하면 좋긴 하지만 뭐 그럴 추구하는 건 네. 아니고. 일단은 근데 이 7종목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크윙이라든지 IA, 뭐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은 이미 많이 급등을 했어요, 이미. 네. 그런데 그 외에도 차량 반도체의 어떤 좋은 내용이 있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요 7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 제 종목을 간식종목 리스트에 분류를 해놨다가 뽑아놨다가 여기서 치고 나가는 종목을 따라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그 퍼스트 무브보다는 패스트 팔로우 제가 말씀드리면서 눈치를 잘 살펴서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 7종목을 일단은 편입을 해놨다가 급등이 만약에 상승 그 조짐이 보인다는 급등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보고 따라가서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삼성전자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종목이기 삼성전자는 때문에. 저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사스의 네. 정전으로 뭐 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네네네. 보도는 이미 나왔어요. 그 웨이퍼 네네. 자체가 공정 중간에 네네. 가다가 스탑이 되면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쵸. 근데 단계별로 이미 그
안 해도 되는데 텍사스 주정부하고 삼성전자하고 협업,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양보를 한 거죠. 네네. 예, 그 필요한 전력들 생명에 네네. 유지되는 그 시민들한테 예, 이미 예고를 했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좀 양해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삼성전자가 받아들여서 네. 단계별로 그 셧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피해는 사실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피해는 없어요. 크게 없고 물론 이제 다시 공장을 돌리려면은 이게 한 2달 정도 이상을 걸릴 네, 겁니다. 그쵸. 그래서 뭐 인력들이 급화가 되고 뭐 여러 개들이 얘기 나왔는데 하여튼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수혜가 되는 네네. 기업이 맞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쪽뿐만 아니라 EU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차량 반도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에 지금 대만의 TSMC하고 또 삼성전자가 또 그 픽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정전 사태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좀 어저께 뭐 1% 빠진 거 정도는 빠진 게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정전 때문에 빠진 것 같지는 않고 SK 하이닉스랑 같이 떨어진 거 보면은 네. 아마도 이제 금리 이슈 때문에 이제 뭐 그렇죠. 외국인들이 또 뭐 네. 돌아가냐 뭐 이런 이슈로 그렇죠. 수급으로 좀 그 하락한 것 금리 같더라고요.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나스닥의 기술주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마 영향을 그런 연관성 받았는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특징주로 나온 거는 뭐 정전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정정 네. 하나 ASMR이 아니라 ASML. ASMR은 귀에다 속삭이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얘기가 가끔 하기는 그랬나요? 혼돈이 될 때가 있어요. 네. ASMR, EUV 노광 장비 뭐 전 제가 세계적으로 홍보를 독점. 잘못 드렸네요. 아니요. 저도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 네. 아까 AMAT이라고 했지만 네. 뭐 Allied Materials라고 하는 이 영어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정정만 잠깐 해드린 겁니다. 네. 네. L, ASMR이 R이 아니고 L, M, L. ASMR. 네. 예, 뭐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시에 네. 상장이 돼 있고 미국에도 네. 같이 동시 상장이 네, 동시 상장돼 있습니다. 요거는 그 ADR로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MPX 같은 경우는 직상장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내면 좀 섭섭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제 그 반도체 얘기를 좀 더 네. 해보면은 공장 셧다운에 네. 어떨까요 이게? 키옥시아도 지진 때문에 일본에서 네. 지금 아마 공급이 원활치 네네. 않을 거고. 근데 일본 지진보다도 미국의 지금 겨울 폭풍에 대한 우려들이 좀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겨울 폭풍 때문에 지금 이 차량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력 관련된 종목들도 맞아요, 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시간의 거래를 보면 네. 광명전기가 10%, 선도전기가 전기자 들어가는 건 다 올랐어요. 네, 전기자전거 다 올랐더라고요. 선도전기 5.9%, 세명전기가 4.8% 올랐는데 이게 지금 어저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대사들을 그 초청을 해가지고 뭐 평화, 뭐 남북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남북 관련주예요. 뭐 과거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른 건지? 엮이긴 했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오른 개성공단 건- 그러면 네. 뭐 전력 공급해야 된다 그러고 네네. 뭐 당연한 얘기들 때문에 이제 남북 경협주라고는 총칭으로 묶였지만 본업들은 또 다른데 네. 조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 때문에 올랐나 또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은 자막에도 나가지만은 지금 텍사스에서 기록적인 한파가 지금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전에 그 미국의 무슨 영화지? 투모로우. 네네. 거기서 생각이 나네.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재난 영화들이 네. 굉장히 실제로 네. 많이 현실로 네, 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런 영화들이 네. 있었잖아요. 뭐 그게 상상 속에서나 일어났던 일들이 나오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는 분명히 그렇죠. 없는데.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들이 매번 강조되잖아요. 매번. 네네. 네. 그리고 어제는 전기 관련 뭐 하다못해 삼성 전기도 올랐나 모르겠는데 한국전력도 떠밀려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오늘 네. 얘기했잖아요. 또 18일 기준으로 미국의 2차 폭풍에 네. 대한 경고가 지금 또 떴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또 에너지로 ESS 이런 것도 네.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따가 생각이 일발장전 네. 그래서 에너지예요. 아, 네. 뭐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짜내야죠. 네. 그래서 어제 시간에 거래서 방금 말씀 광명전기 이런 그 전력 관련된 회사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기 뭐 기록적 한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지금 텍사스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이 되는 게 그 연중 텍사스 덥잖아요. 원래 사막이죠, 네. 사막. 네, 사막이라서. 지역인데 30년 만에 네. 처음 보는 일. 12cm의 눈이 쌓였어요. 그러게요. 네, 사막에. 네. 뭐 그 말 다 했죠. 그거 그러니까요. 한 번도 예상을 그걸 누가 네,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덥다 보니까 전력망이 고온에 최적화가 돼 있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너무나 추운 거에서는 또
이게 대응이 안 된다 그래요. 그렇죠. 거기에 또 텍사스는 네. 자체 독립 전력 시스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력이 부족하면 옆에 주에서 끌어다 네, 끌어올 수 오고 있는, 연결돼 네. 있는데 텍사스는 텍사스는 안 된다 독립이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한 30% 돼요. 근데 풍력이 잘 아시겠지만 너무 세게 돌아도 이게 멈춥니다. 안 돼. 그러면 네. 톱이 날아가요. 태양광 패널 위에 눈이 네. 쌓이면은 또 안 되죠. 감소되죠.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대체 에너지들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바람이 또 꾸준하게 세게 불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뼈도 좀 많아요. 그래서 그 기후 변화가 전력망에 어떤 위험 요인으로 부상을 하게 되면서 네, 에너지. 아마 이런 요인 때문에 광명전기, 선도전기는 전력망업체도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그 같고. 시간에 관해서 또 네, 여기서 좀 더 그렇습니다. 진화를 해보자면은 또 ESS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종목들도 순차적으로 아마 시세가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뭐 그건 네. 충분히 가능성 있죠. 거기에 또 뭐 네, 친환경, 신재생 뭐 네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네, 자, 그럼 정보 회의하고 시간의 거래 봤는데 이게 다인가? 네. 뭐 준비한 게 다입니다. 뭐 그래도 뭔가 아쉬운데? 뭐 하나 찍어주고 가면 안 돼요? 어떤 걸요? 뭐 하나 찍어주고 갔어요. 종목이요? 네. 아, 생각나는 거 생각나는가요? 어. 일단은 없으면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네. 억지로 짜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밖에 뭐 정보회의 뭐 할 만한 게 오늘 뭐가 있을까? 저도 언뜻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네. 근데 계속 해도 돼요? 지금 계속 서 계시는데? 아니 뭐 누가 서겠어요. 자, 그래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이 오늘 아침 정보회의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많은 이야기들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관련된 기업들 아까 리스트 쭉 네네. 나왔는데 한번 이렇게 촬영을 또 훅 지나가잖아요. 다 적기가 힘드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찍어 놓으시면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캡처를 뜨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